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9월 6일 날, 검찰에서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리죠. 바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줄여서 수심위,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권익위원회도 무혐의 처리,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도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걸로 종결시키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국민의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이제 말끔하게 정리를 하자. 뭐 이런 명분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해서 9월 6일 날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때 살펴볼 혐의가 원래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 매체가 고발을 했을 때 적용됐던 그 혐의가 두 가지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게 갑자기 6개로 늘어났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 저렇게 고발되어 있는 모든 혐의,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것,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것, 이것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살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 뭐가 직권이 남용됐다는 거지? 아마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텐데요. 그러니까 2022년 9월 최재형 씨를 만났을 당시에 그때 디올백을 건네받는 자리에서 최재형 씨가 이런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거죠, 현장에서. 그게 일부 또 녹취가 돼 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것이 직권남용이 된다. 이런 지금 고발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당시 금융위원회에 임명된 인물은 내부 승진으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인사였다. 이러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 혐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최재형 씨가 건넸다는 그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그 수수 사실을 숨기려 했다. 그것이 증거인멸 혐의다. 이렇게 고발장에는 되어 있는데요. 김 여사 측에서는 자기 증거인멸은 현행법상 죄가 될 수 없다. 우리 형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제가 도둑질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떤 물건을 훔쳤다. 그런데 제가 훔친 물건을 제 손으로 없앴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절도죄는 성립이 되지만 제가 훔친 물건을 없애면 제가 저희 죄를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걸 자기 증거인멸,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제 친구가 또는 제 가족이 저를 대신해서 그 제가 훔친 물건을 없애주면은 그건 증거인멸이 됩니다. 제3자가 없애면 증거인멸.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본인이 없애면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숨기를 했다. 가령 그것을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누구 어떤 간부가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증거인멸죄를 물을 수 있지만 김건희 여사 본인은 여기에 죄를 물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또 김 여사 측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여기에 대해서 김건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여부, 기소 여부 이런 것들에 즉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이제 검찰이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듣고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통례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100% 그대로 수용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이 검찰뿐만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 수사심의위원회가 들여다보는 그 6가지 혐의가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혐의하고 대부분 겹칩니다. 그래서 공수처한테도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 그리고 김 여사 측 또 그 고발한 쪽 여기에서는 각각 이제 이번 목요일까지 5일까지 혐의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도 수사심의위원회 출석을 하고 싶다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는 조국 혁신당이 지난 6월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그 당일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9월 6일 저녁 때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방향도 이제 최종 진로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